새해가 시작되고 나면 마음이 더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조용한 불안이 더 또렷해지는 때가 있지 않나요? 겉으로는 새해니까 괜찮아져야 할 것 같은데 속에서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있는 느낌.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데도 내 마음만 나를 재촉하는 느낌 말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순간이 있었나요? 어떤 밤은 잠자리에 누웠는데 몸은 쉬고 싶은데 마음은 쉬지 못하고 잠이 오는 대신 생각이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어떤 밤에는 부쩍 회복이 느린 느낌, 자주 깨는 잠, 예전 같지 않은 체력, 이런 건강 생각이 스치고 또 어떤 밤에는 자녀 생각이 떠오르면서 잘 지내는지, 무리하는 건 아닌지, 돈 문제로 마음이 꺾이진 않는지, 전화를 한 통 더 할까 하다가도 괜히 부담이 될까 싶어 멈추는 밤을 보냅니다. 또 다른 밤에는 내년엔 지출이 늘 것 같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어쩌나 싶고 이 나이에 이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기준이 나를 조용히 몰아붙입니다. 돈과 앞으로의 생활이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후회가 따라옵니다. 올해 내가 놓친 것들, 말이 거칠었던 순간, 더 다정할 수 있었는데 지나쳐버린 장면들, 낮에는 잘 넘어간 듯 했는데 밤이 되면 마음은 다시 그 장면을 꺼내어 보여줍니다. 괜찮은 날도 많은데 밤에는 왜 이렇게 불안한 장면만 선명해질까요?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나는 왜 이렇게 잘 쉬지 못할까? 이 나이에 불안해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새해를 앞두고 마음이 편해야 할 텐데 왜 더 무거워질까? 괜찮습니다. 당신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너무 오래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서 마음이 아직 긴장을 놓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성실한 사람의 마음은 쉽게 휴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몸은 누웠는데 마음은 여전히 일어서서 내일을 점검하고 앞으로를 계산하고 혹시 모를 위험을 살피곤 합니다. 그 마음은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당신을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다만 오늘 밤만큼은 그 마음에게도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괜찮다. 오늘은 여기까지면 된다. 지금은 쉬어도 된다. 오늘 영상은 그 말을 당신 마음 속에 부드럽게 내려놓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은 하나를 얻어가실 겁니다. 새해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아도 불안이 스스로 가라앉을 수 있게 만드는 한 가지 원칙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새해 계획표를 더 촘촘히 만들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당신 마음을 조이는 한 가지 습관을 알아차리고 그 습관에서 힘을 조금 빼는 일입니다. 석가모니는 괴로움의 뿌리를 아주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붙잡을수록 괴로움이 자란다. 이 말은 종교가 아니라 마음의 구조를 보는 통찰입니다. 우리 마음은 원래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은 흘러가게 두면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은 흘러가게 두지 못하고 손으로 꼭 쥐듯이 붙잡아 버립니다. 그 순간 생각은 더 커지고 불안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로 새해 불안을 키우는
가장 흔한 마음의 습관을 알아차려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석가모니의 지혜로 그 습관을 부드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잠들기 전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7가지 정도의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에는 당신 마음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도록 그대로 잠들어도 괜찮은 잔잔한 문장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딱 한 가지를 연습합니다. 불안을 이겨야 할 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 불안이 오면 또 시작이네 하고 자신을 꾸짖는 대신 내가 소중한 게 많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이렇게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석가모니는 마음을 다룰 때 늘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몰아붙이지 말고 먼저 알아차려라. 알아차림은 마음을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서게 합니다. 그 물러섬이 생기면 불안은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됩니다. 이제 새해 불안을 가장 크게 키우는 단어 하나를 꺼내 보겠습니다. 당신 마음을 조용히 조이는 단어. 많은 우리들이 성실함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습관처럼 붙잡게 되는 단어. 바로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건강해야 한다. 반드시 자녀는 잘 되어야 한다. 반드시 돈은 충분해야 한다. 반드시 흔들리면 안 된다. 반드시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 반드시는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힘이기도 합니다. 그 힘이 없었다면 당신은 많은 일을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에게 그 힘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만큼은 그 힘이 잠까지 빼앗지 않게 반드시의 손아귀에서 조금만 벗어나 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고 몸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돈의 흐름도 변합니다. 변하는 것 위에 반드시로 못을 박아두면 못이 박힌 자리가 결국 내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가 말한 괴로움은 대개 여기서 시작됩니다. 현실이 나빠서가 아니라 현실을 고정하려는 마음이 너무 단단해서.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새해 전날 밤 당신을 흔드는 5가지 물결인 건강, 자녀, 돈, 관계, 후회를 하나씩 바라보며 반드시의 힘을 조금씩 빼보기로 합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것, 늘 함께 있는 것, 당신의 몸 이야기부터 조용히 시작해 볼까요? 몸은 당신과 가장 오래 함께 살아온 벗입니다. 기뻤던 날에도, 울었던 날에도, 견뎠던 날에도 몸은 말없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요. 예전에는 하룻밤 자면 풀리던 피곤이 며칠을 남기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기운이 가라앉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은 금방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좋아져야 한다. 반드시 예전처럼 돌아가야 한다. 이러면 안 된다. 당신이 이런 마음을 갖는 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불안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문제는 불편함 위에 이러면 안 된다라는 두 번째 짐이 올라오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몸의 불편함은 그대로인데 마음의 괴로움이 더 커져 버립니다. 석가모니가 말한 두 번째 화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는 불편함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변합니다.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에게 꽂는 말입니다. 이 나이에 이러면 안 되는데, 반드시 좋아져야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약해졌지? 이 말들이 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지치게 합니다. 오늘 밤은 몸을 고치려 애쓰기 전에 몸과 싸우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몸을 향해 전쟁을 벌이면 결국 내가 다칩니다. 몸은 적이 아니라 동행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의 길은 내 몸을 탓하지 말라는 쪽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탓은 마음을 긴장시키고 긴장은 잠을 멀어지게 합니다. 잠이 멀어지면 회복은 더 느려집니다. 그렇게 악순환이 됩니다. 그러니 당신이 오늘 밤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몸을 향해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고생했다. 오늘도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지금은 쉬어도 된다. 이 말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말의 방향을 따라갑니다. 말이 따뜻해지면 마음의 근육이 풀립니다. 마음의 근육이 풀리면 몸의 긴장도 조금 내려갑니다. 그 작은 변화가 잠을 불러오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이 젊었을 때는 뭔가를 해내는 힘으로 인생을 이끌어 오셨을 겁니다. 버티는 힘, 해결하는 힘, 책임지는 힘. 그 힘은 아주 귀합니다. 하지만 밤에는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밤에는 해내는 힘보다 내려놓는 힘이 더 필요합니다. 석가모니가 말하는 수행이란 바로 이 내려놓는 힘을 기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쥔 것을 조금 놓는 일. 연꽃은 진흙을 없애서 피지 않습니다. 진흙을 미워해서 피지도 않습니다. 그냥 진흙이 있어도 피어납니다. 당신의 몸도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불편함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삶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새해가 온다고 해서 몸이 갑자기 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새해가 온다고 해서 당신이 갑자기 강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당신에게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것으로 새해는 충분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 몸의 불안이 커지는 밤에는 자녀 생각이 더 자주 떠오르기도 합니다. 몸이 약해지면 미래가 더 가까이 느껴지고 미래가 가까이 느껴지면 자녀의 삶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떠올리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잘 살고 있어도 걱정이 됩니다. 잘 살고 있으니 더 큰 일이 생길까 두렵고 잘 살고 있으니 혹시 마음을 놓아도 되는지 불안합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힘들어 보이면 걱정이 됩니다. 그 힘듦이 돈 때문인지, 관계 때문인지, 건강 때문인지, 부모는 다 알 수 없어서 더 불안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보통 자녀를 향해 좋은 길로 가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표현됩니다. 그 마음은 귀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순간에는 자녀를 위해서라기보다 부모 자신을 지키기 위한 불안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뭘 놓치면 어쩌지? 혹시
내가 도와주지 못하면 어쩌지? 혹시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은 사랑이면서도 사랑이 불안과 손잡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붙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잘 되어야 한다. 반드시 흔들리면 안 된다. 반드시 내가 도와줘야 한다. 반드시 내가 지켜줘야 한다. 하지만 삶은 바람이 있는 길입니다. 바람이 없는 길은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자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렸다가 다시 일어서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반드시를 오늘 밤만큼은 조금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여기서 석가모니의 자비가 들어옵니다. 자비는 누군가를 무조건 감싸는 감정이 아닙니다. 자비는 상대를 내 뜻대로 고정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사랑을 통제로 바꾸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상대가 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아도 상대에게도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자녀에게도 길이 있고 당신에게도 길이 있습니다. 이 말은 멀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인정이 생길 때 관계는 숨을 쉽니다. 숨을 쉬는 관계는 말이 덜 날카로워지고 표정이 덜 조급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덜 다치게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큰 돈이나 큰 조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조금 덜 불안해지는 것, 부모의 말이 조금 덜 급해지는 것, 부모의 눈빛이 조금 덜 조급해지는 것, 그 부드러움이 자녀에게 전해집니다. 관계는 말보다 마음의 온도에 먼저 반응하니까요. 혹시 요즘 자녀와 대화가 줄었다고 느끼시나요? 말을 하려다 삼킨 적이 있으신가요? 괜히 잔소리가 될까봐, 괜히 부담이 될까봐, 괜히 멀어질까봐. 그 마음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 안에는 상대를 아끼는 마음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오늘 밤은 결론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밤은 우리의 회복의 시간입니다. 회복이 먼저 와야 필요한 말도 더 부드럽게 건넬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건넨 말은 같은 내용이라도 상대 마음을 덜 다치게 합니다. 또 이렇게 자녀 생각을 하다 보면 돈 생각으로 이어지는 밤이 많습니다. 자녀에게 도움을 줘야 할까? 내가 얼마나 준비돼 있을까? 혹시 내가 짐이 되면 어쩌지? 그 마음은 결국 돈이라는 현실에 닿습니다. 돈 불안을 어떻게 다룰지 석가모니의 중도와 현대 심리의 관점으로 아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밤은 걱정을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걱정이 커지는 방식부터 조금 바꿔보는 밤이니까요. 돈은 현실입니다. 현실은 마음을 흔듭니다. 나이가 들면 돈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새해가 오면 숫자들이 줄을 서는 것 같지요. 올해는 얼마를 썼지? 내년엔 무엇이 더 들어가지? 병원비는, 보험은, 생활비는, 혹시 자녀에게 도움이 필요해지면 이런 생각들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돈 생각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을 생각하는 건 책임감입니다. 당신은 무책임해서가 아니라 책임감이 크기 때문에 돈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다만 오늘 밤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입니다. 돈이 불안한 이유가 돈 자체 때문만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마음에 붙은 반드시 때문일 수 있다는 것. 반드시 이만큼은 있어야 한다. 반드시 줄여야 한다. 반드시 손해보면 안 된다. 반드시 내년엔 더 불안하면 안 된다. 그런데 석가모니의 중도는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필요한 것은 준비하되 마음을 잃지 말라. 현실을 무시하지도 말고 현실에 마음을 팔지도 말라. 현실을 인정하는 것과 현실에 끌려가는 것은 다릅니다. 돈을 계획하는 것과 돈 때문에 잠까지 빼앗기는 것은 다릅니다. 돈이 도구로 남아있을 때 삶은 넓어집니다. 돈이 주인이 되는 순간 삶은 좁아집니다. 삶이 좁아지면 숨이 막히고 숨이 막히면 잠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밤 당신에게 딱 한 문장을 권하고 싶습니다. 필요한 준비는 내일 하자. 오늘 밤은 준비를 포기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밤은 잠을 먼저 회복하자는 말입니다. 회복이 있어야 판단이 맑아지고 맑아져야 계획도 현실적으로 서고 현실적으로 선 계획이 오히려 불안을 줄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에는 돈을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돈 생각이 커지는 방식을 조금 바꿔봅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에서 괴로움이 자라는 순간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마음이 미래를 너무 세게 당길 때입니다. 미래를 세게 당기면 현재의 숨은 짧아지고 현재의 잠은 얕아집니다. 그리고 얕은 잠은 다음 날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 미래를 조금 놓아야 합니다. 놓는다고 내일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일은 오늘 밤 당신이 놓아줄수록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연습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연습들이 쌓이면 새해 밤의 불안이 생각보다 많이 가라앉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연습은 반드시라는 단어를 가능하면으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껴야 한다 대신 가능하면 조금 아껴보자. 반드시 더 벌어야 한다 대신 가능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준비하자. 반드시 손해보면 안 된다 대신 가능하면 조급해지지 말자. 이렇게 말이 바뀌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반드시는 마음을 조이고 가능하면은 마음에 여백을 줍니다. 여백이 생기면 숨이 돌아옵니다. 숨이 돌아오면 잠이 가까워집니다. 두 번째 연습은 지금 당장 해결할 것과 내일로 미룰 것을 한 줄로 나눠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줄만 나누어도 마음은 지금 당장이라는 압박에서 빠져나옵니다. 압박이 빠지면 생각은 덜 날카로워집니다. 세 번째 연습은 돈 생각이 올라오면 숫자가 아니라 가치를 먼저 떠올리는 것입니다. 돈은 결국 무엇을 위해 필요한가요? 안전, 건강, 생활, 사랑, 도움, 자유를 위해 필요합니다. 숫자만 바라보면 마음은 딱딱해집니다. 가치를 떠올리면 마음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진 마음은 조급한 선택을 덜하고 자책을 덜하고 불안을 덜 키웁니다. 네 번째 연습은 오늘 밤은 내가 나를
스스로 힘들게 하지 않겠다. 라는 원칙 한 줄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이 연습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합니다. 왜냐하면 새해 불안이 커질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몰아붙이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이지?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하지? 그 말을 멈추고 오늘 밤에는 이렇게만 말해보세요. 오늘 밤은 나를 해치지 않겠다. 나를 해치는 말, 나를 해치는 비교, 나를 해치는 채찍을 오늘 밤만큼은 내려놓는 겁니다. 석가모니의 자비는 먼저 나에게도 향해야 한다고 말하는 듯 합니다. 그래야 남에게도 자비로울 수 있으니까요. 이 연습들을 하다 보면 돈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불안이 손님으로 바뀌면 우리는 불안과 함께도 잠들 수 있게 됩니다. 불안을 이기지 않아도 됩니다. 불안을 쫓아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불안의 소나기를 풀어주면 됩니다. 이제 돈 불안이 조금 누그러지면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어느 날 문득 사람 생각이 오래 남는 밤이 있습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진 것 같고 멀어진 사람이 더 멀어질까봐 마음이 서늘해지고 예전에는 자연스러웠던 대화가 요즘은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졌는지, 내가 뭘 잘못했나, 왜 관계가 이렇게 되었나, 이젠 돌이킬 수 없는 건가, 그리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빈자리. 관계는 참 묘합니다. 사건이 큰 게 아니라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가 오래 남습니다. 말 한마디가 날카로웠던 기억, 받아들이지 못했던 표정, 괜히 버텼던 침묵. 그때 마음은 또 반드시를 꺼냅니다. 반드시 풀어야 한다. 반드시 예전 같아야 한다. 반드시 서운함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관계는 살아있는 것이어서 언제나 같은 모양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고정하려 할수록 괴로움이 커집니다. 석가모니의 중도는 여기에서도 필요합니다. 너무 붙잡지 말고, 너무 밀어내지 말라. 너무 기대하지 말고, 너무 끊어내지 말라. 관계라는 것은 참 조용히 마음을 흔듭니다. 관계는 원래 살아있는 것이어서 늘 같은 모양으로 고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정하려고 할수록 괴로움이 커집니다. 관계에서 괴로움이 커지는 순간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상대가 아니라 기대가 커진 순간입니다. 알아줘야 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데, 내 마음을 당연히 이해해야 하는데, 기대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기대는 소중함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다만 기대에 반드시가 붙는 순간 관계는 숨을 못 쉬게 됩니다. 숨을 못 쉬는 관계에서는 따뜻한 말도 무겁게 들리고 평범한 말도 날카롭게 꽂힙니다. 그래서 오늘 밤 관계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선택은 문제를 당장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상대를 고정하려는 힘을 조금 빼는 것입니다. 상대를 내 뜻대로 만들려는 힘을 빼는 것. 상대가 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아도 상대에게도 사정이 있고 길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 인정이 생기면 관계의 공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위로가 하나 있습니다.
관계가 불편해졌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조심스러워진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이 상처를 덜 주고 덜 받고 싶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거칠어져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섬세해져서 말을 삼키는 순간이 늘어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 속에는 분명 배려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배려가 지나치면 침묵으로만 남고 침묵이 오래되면 마음은 더 외로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이런 방향 하나만 기억해도 좋습니다. 관계를 바꾸려 하기 전에 말의 온도를 먼저 낮추자. 말의 온도가 낮아지면 관계는 다시 숨을 쉽니다. 5번째 연습은 한 문장 늦추기입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을 때 바로 말하기 전에 마음속에서 한 문장만 늦춰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정말 전하고 싶은 건 무엇이지? 상대가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이 한 문장이 들어가면 말이 덜 날카로워지고 말이 덜 날카로워지면 관계가 덜 다칩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는 작은 습관입니다. 관계가 편안해지면 밤도 편안해집니다. 관계의 물결이 지나가면 새해 전날 밤에는 종종 후회의 물결이 찾아옵니다. 후회는 참 조용한 얼굴로 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말만은 하지 말걸. 조금 더 다정했으면 어땠을까? 낮에는 잊고 지냈는데 밤이 되면 마음이 그 장면을 다시 꺼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같은 구조를 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화살은 그 일을 붙잡고 나를 벌주는 말입니다. 나는 왜 그 모양이었지? 나는 왜 늘 부족하지? 반드시 더 잘했어야 했는데. 바로 이 두 번째 화살이 더 아프게 만듭니다. 석가모니가 말한 자비는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약속입니다. 자비는 괜찮아, 다 잊어가 아닙니다. 자비는 나는 나를 벌주지 않겠다입니다. 실수와 후회가 있어도 그것을 이유로 내 마음을 때리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후회는 대개 당신 안에 진심이 있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더 잘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에 후회가 남습니다. 그러니 후회를 죄로 만들지 마십시오. 후회를 배움으로 바꾸어도 됩니다. 6번째 연습은 자비의 문장 3개를 마음속에 올려두기입니다. 오늘 밤만큼은 이 3문장을 아주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떠올려도 좋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왔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은 쉬어도 된다. 이 문장은 기도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마음은 방향을 따라 움직입니다. 방향이 부드러워지면 불안도, 후회도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연습입니다. 내일로 넘기는 봉투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종이에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에 봉투 하나를 떠올리는 겁니다. 오늘 밤 올라온 걱정들인 돈, 건강, 자녀, 관계를 그 봉투에 하나씩 넣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봉투 겉면에 이렇게 적어둡니다.
내일 맑은 마음으로 오늘 밤은 이 봉투를 열지 않습니다. 봉투를 열면 마음이 다시 바빠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은 잠이 먼저입니다. 잠이 먼저 와야 내일의 내가 더 지혜롭습니다. 이 연습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안을 없애야 잠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잠이 조금이라도 오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그러니 오늘 밤은 불안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불안에게 자리를 조금 내어주되 주인 자리는 주지 마십시오. 불안은 손님으로 오게 두고 당신은 당신의 자리 쉼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새해 불안을 만드는 것은 현실 그 자체만이 아니라 현실을 붙잡는 마음의 힘, 그 중에서도 반드시라는 단어가 불안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더 애쓰는 방향이 아니라 조금 더 내려놓는 방향으로 시작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당신을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잠을 살리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반드시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느슨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삶은 더 오래, 더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강박이 줄어들면 마음이 숨을 쉬고, 숨이 돌아오면 잠이 돌아오고, 잠이 돌아오면 새해를 맞는 당신의 얼굴이 조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새해 전날 밤에 흔들리는 마음을 억지로 고치거나 다그치지 않고 석가모니의 지혜처럼 부드럽게 바라보는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당신은 많은 책임을 견뎠고, 많은 마음을 감당했고, 많은 날을 버텨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니 매일 밤 당신이 당신에게 더 부드러워져도 좋습니다. 강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 당신은 쉬어도 됩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아주 짧게 세 문장으로만 다시 올려두겠습니다. 첫째, 불안은 약함이 아니라 소중함의 흔적입니다. 둘째, 불안을 키우는 반드시를 오늘 밤만큼은 내려놓아도 됩니다. 셋째, 잠은 해결에서 오지 않고 허락에서 옵니다. 이만하면 됐다. 지금은 여기까지다. 오늘은 쉬어도 된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그대로 잠들어도 괜찮은 흐름으로 말을 더 낮추겠습니다. 중간을 놓쳐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오늘의 핵심을 얻으셨습니다. 반드시에서 힘을 빼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허락을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오늘 밤은 충분합니다. 창밖의 어둠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밤은 당신에게 성적표를 내밀지 않습니다. 밤은 그저 당신이 하루 동안 쥐고 있던 것들을 조금 내려놓게 돕는 시간입니다. 바람은 부는 대로 지나가고, 구름은 흐르는 대로 흘러가고, 시간은 당신이 붙잡지 않아도 흘러갑니다. 당신 마음도 그랬으면 합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을 잡아서 결론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렇게만 해도 좋습니다. 아,
올라오는구나. 내일의 나에게 맡기자. 오늘은 쉬자. 이 말이 반복이 아니라 당신 마음을 살리는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도 자녀 생각이 가슴을 살짝 조이나요? 괜찮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는 것은 그 자체로 따뜻한 일입니다. 다만 오늘 밤은 그 사랑을 걱정으로만 바꾸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랑은 조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은 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은 숨을 쉬어도 됩니다. 당신이 자녀를 내 뜻대로 고정하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관계는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서면 자녀도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숨을 쉬는 관계는 다시 이어집니다. 혹시 지금도 돈 생각이 마음 한쪽을 무겁게 누르나요? 괜찮습니다. 돈은 현실이고 현실은 누구에게나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돈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해봅시다. 돈은 내일 다뤄도 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맑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 당신이 쉬면 내일의 당신은 더 지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은 초조한 밤이 아니라 회복된 아침에서 더 잘 나옵니다. 혹시 지금도 몸이 불편하고 그 불편함이 불안을 부르나요? 괜찮습니다. 몸은 나이 들수록 더 많은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당신을 괴롭히려는 말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려는 말일 때가 많습니다. 조금 쉬어라. 조금 천천히 가라. 오늘 밤은 그 말을 들어도 좋습니다. 몸을 재촉하지 않아도 됩니다. 몸에게도 자비를 주어도 됩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납니다. 당신의 삶도 완벽하지 않은 자리에서 충분히 피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후회가 떠오르나요? 괜찮습니다. 후회는 당신 안에 진심이 있었다는 흔적일 수 있습니다. 그 진심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진심으로 당신을 벌주지는 마십시오. 오늘 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도 좋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왔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은 쉬어도 된다. 이 문장은 약해지는 문장이 아니라 더 오래 살아가기 위한 문장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 가지 약속만 남겨두겠습니다. 새해엔 이것 하나만 내려놓으십시오. 반드시 행복해야 한다는 마음 대신 조금 더 편안하면 된다고 말해도 됩니다. 반드시 완벽해야 한다는 마음 대신 충분히 괜찮다고 허락해도 됩니다. 반드시 오늘 결론을 내야 한다는 마음 대신 내일로 미뤄도 된다고 손을 놓아도 됩니다. 잠은 이해의 끝에서 오지 않습니다. 잠은 해결의 끝에서 오지 않습니다. 잠은 허락에서 옵니다. 이만하면 됐다. 지금은 여기까지다. 오늘은 쉬어도 된다. 이제 말을 더 낮춰보겠습니다. 당신 마음이 천천히 내려앉는데 도움이 되도록 조용히 놓아두겠습니다. 듣다가 잠이 들면 가장 좋습니다. 잠이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썼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이미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견뎌낸 당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삶은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누군가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의 속도로 살아온 삶이기 때문입니다. 더 빨리 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니 오늘 밤 당신은 잠들어도 좋습니다. 마음이 다 정리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걱정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대로여도 좋습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밤에 작은 숨 쉴 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새해의 첫 아침이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견뎌낸 당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일의 당신에게도 조용한 평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편안히 잠들어도 좋습니다.